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입니다. 글, 그림 김수현, 출판사 마음의 숲입니다. 그럼 책을 보겠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고승령 시기였고 다들 지질이 못 살아서 개인 간 자본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개인이 계층을 이동할 기회를 찾기 어렵고 공정한 능력주의의 전제 조건인 기회의 평등은 지켜지지 않은 채 부모의 자산, 배경, 계층의 이어달리기가 진행 중이다. 물론 노력이 경치될 수는 없으나 운과 환경과 같은 비능력적인 요소가 많은 것을 좌우하고 노력만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이가 있다 해도 소수의 예외가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노력은 능력이고 성공이라는 등식은 게으름은 무능이고 가난이라는 등식으로 자동 연산되어서 가난의 이유를 노력이 부족한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차별과 계급을 정당화한다. 무한한 기회가 열려 있는데도 가난한 것은 너의 탓이니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하면 쪽팔리다. 그러니 가난해 보이지 않기 위해 안간 힘을 쓴다.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것도 아닌데 할퀴엔 노스페이스나 K2쯤은 입고 가야 가오가 살고 부녀회에선 비싼 아파트처럼 보이기 위해 아파트 이름을 영어로 바꿔야 한다는 총각을 벌인다. 기회가 평등하지 않는 한 능력주의는 허구일 수밖에 없음에도 성공시대와 자기개발서가 심어놓은 왜곡된 능력주의는 우리를 부자인가 아닌가 하는 결과값에 맞춰 우쭐함과 부끄러움 사이 어딘가에 놓이게 했다. 하지만 막상 주변을 둘러보면 그저 운이 좋았어 혹은 상속받은 자본으로 부를 이룬 부자가 한둘인가,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이웃이 한둘인가, 과정은 스킵한 채 편법을 저지르고 약자를 착취해도 돈이 많은 부자는 당당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어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부끄럽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닐까? 가난하다 해도 삶의 최선을 다했고 떳떳하게 살아왔다면 그 삶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 세상에는 부끄러워해야 할 부가 있듯이 떳떳한 가난이 있다. 모든 이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을 것. 결혼은 하셨습니까? 취업은요? 연애는 하십니까? 저축은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이 불편하다고 착각한다. 사실은 질문이 불편한 게 아니다. 그 질문 뒤에 나에 대해 내리는 타인의 판단이 불편한 거다. 자신들의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나를 잘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시선과 판단,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심리학자이자 프로파일러이자 가장 중립적 비평가로 둔갑하여 너무나 쉽게 판단한다. 그러나 누군가 2차 방정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2차 방정식이 아닌 그 사람의 이해력 부족에 있듯이 누군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이해력 문제일지 모른다. 그러니 그들에게 쩔쩔맬 필요도 없고 우리를 증명하려 애쓸 필요도 없다. 우리는 편협한 이들에게 이해받으려 사는 게 아니며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다. 우리는 남들한테 이해받으려 사는 거 아닌데요? 돈으로 환원되지 않는 나 자신이 될 것.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행복에 필요한 3가지 요건을 우정, 사색, 자유라고 했다. 자유,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어릴 때는 당연하고 쉽게만 느꼈던 단어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절감하는 건 자유의 일정 부분은 돈을 통해 실현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공과금을 내기 위해, 친구 결혼식 축의금을 내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매일 아침 일어나 돈을 벌며 우리의 자유를 지불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니 우리는 사회적 입지를 다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해내며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돈은 생존의 수단이기에 결코 강과될 수 없다. 하지만 돈의 중요성이 아무리 크다 해도 돈을 생활 수단의 가치를 넘어 사람의 척도로 삼아서는 안 된다. 돈으로 사람의 높낮이를 측정할 수 없으며 삶의 승패를 결정할 수도 없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삶의 기준과 철학을 세우며 돈과 명함으로 환원되지 않는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야 한다.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하는 질문 이전에 무엇이 옳은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무엇을 소유했는가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자. 진짜 섹시함은 내면에서 나오는 당당함에 있을 것이다. 다들 알아서 행복할 것. 내 동생은 늦둥이다. 막내 동생은 부모님의 남은 숙제랄까. 엄마는 동생이 자리 잡고 잘 사는 걸 봐야 자신도 행복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나는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는데 엄마가 행복해지기 위해선 동생이 행복해야 한다. 그 말은 엄마의 행복이 자신의 통제권 밖에 있다는 뜻이다. 그건 자기 행복의 결정권을 문 밖에 두고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주기를 기다리는 일이다. 그리고 그 결과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지 않은 것에 근심을 느끼고 자식은 부모가 행복하지 않은 것에 채무감을 느낀다. 결국 서로의 행복을 염려하며 아무도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이야기하지만 감정의 간병인이 아닌 이상 우리는 누구도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타인의 행복은 사실 우리의 영향권 밖의 일이며 행복이란 각자 책임져야 하는 거다. 그러니 자신의 행복을 방치하지 말자.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애정과 사랑은 나누되 자신의 행복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니 부디 다들 알아서 행복하자. 나는 열심히 살았고 타인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힘든 일도 잘 견뎠고 떳떳하게 살았잖아.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무료입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